중요한 겁니다. 쿠폰 코드 다빈치. 근데 이제 이 정도면은 거의 게임이 새로워진 수준이라고요? 그쵸?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항해 시대의 크리에이터 강카스톨입니다. 12월 18일 정기점검 내용 안내. 컨텐츠 추가라 돼 있네요. 선재가 남긴 뮤안의 선율 2년 연대기 추가. 시작 조건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여야 됩니다. 선달 레벨 18밖에 안 되고 네파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클리어하기 쉬운 2년 연대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반 항해사 2명이 추가됩니다. 첫 번째는 클로에 드라보메라는 분이시네요. 지금 무과금 유저분들의 억장이 무너진 소리가 살짝 들리기 시작했어요. 상품 구매를 통해서 획득이 가능하다 합니다. 오로지 돈 주고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업 효과는 뭐 100병 되니까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고요. 임무 효과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걸 볼게요. 선원 긴급 치료가 2레벨이고 잠재 효과 대혼란 100병 그리고 100병 공격력 증폭 심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후알라 빈티 파하 입이라는 모험 항해사가 나온 것 같은데요. 박무락 특기고 무료 항해사고요. 인물 효과는 무료 항해사인데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2레벨을 넣어줬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인양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갈아 넣으면은 보상이 나오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인양 보물 사냥꾼 2레벨?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런 스킬들을 넣어주는 것보다는 자동 뭐 6탐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라든지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뭐 채집력을 올려준다든지 뭐 관찰력을 올려준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뭐랄까 좋다라고 하긴 좀 애매한 항해사인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연희. 야, 연희 이분 유명하죠. 조거몬 퀘스트가 다 있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거 다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좀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그런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인 것 같기도 해가지고 감회가 좀 새롭네요. 스킬을 좀 보겠습니다. 무기를 판매할 증 2레벨. 일단 우르미 무역하시는 분들은 교역 항해사이면서도 무기를 판매할 증이 같이 붙어있는 항해사면서도 무기를 판매할 증이 2레벨 붙어있는 항해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잠재 효과를 보면은 무기를 판매 달인도 있네요. 무기를 판매할 증이 2레벨이면서 무기를 판매 달인도 같이 붙어졌다. 이건 아주 의도가 다분하죠. 적어도 무기를 판매할 증에 있어서는 기용할 만하다. 그리고 무영이라는 남자 항해사 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임 지식으로는 침샘이 고이지가 않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절대 뭐 남자라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남녀 차별하는 방송 절대 아니고요. 일단 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알아서 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사실 대항해 시대 오리진 12월 패치 가장 기대되는 건 이겁니다. 22티어 초대형 선박 추가. 이게 왜 기대가 되느냐? 첫 번째, 무과금 소과금 유저 입장에서는 새로운 선박이 등장한다. 이꼴 내가 레드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아무튼 보겠습니다. 서양 선박 3가지 나왔고 동양 선박 2가지 나왔습니다. 테메레르 전투 선박이고 고정 포격선입니다. 가만히 있을수록 데미지가 올라가는 그런 선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조 조건은 해당 항구에 40억을 투자해야 된다. 핵심은 뭐다? 여러분들 드디어 레더링글 동일하게 건조가 가능한 선박을 줬습니다. 아무튼 볼게요. 내구도가 4000을 넘네요. 근데 그럴만해. 요즘 펴의 등대도 그렇고 유료 합성 가차 부품 같은 거 끼고 오다 보니까 이 정도 스펙이 돼야지 잡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근데 그 말은 뭐다? 적 NPC도 이 말도 안 되는 선박을 타고 온다는 거겠죠. 나는 맨날 무료 선박 노광짜리 대포 쓰고 있는데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넘어가고 풀클 그 플라잉 클라우드 그 이름에 걸맞는 선박인 것 같습니다. 일단 외형이 상당히 이뻐요. 특성이 응원 선박이네요. 전문 지식이 근데 좀 특이해요. 제가 알기로는 보급법을 올려줬는데 이번에 다시 또 변주를 시작했어요. 자, 보급에서 박무락으로 또 어떤 식의 뭐랄까 괴랄한 그런 컨텐츠를 낼지 모르겠지만 걱정 반 기대가 반 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 건조 항구도 마찬가지로 런던 암스테르담 여기다가 선박을 넣어줬고요. 해당 항구에 40억 투자라고 돼 있네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 얘기 아시나요? 대항해 시대 오리진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거든요. 제 얘기 한번 들어주세요. 오픈 전에 그 개발자 노트인가? 그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잉글랜드랑 네덜란드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에서 북극 항로를 이용하려 했었을 때 영지에서 북극 항로와 관련된 선박을 건조 가능하게끔 하기 때문에 후반에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3년 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지금 그거를 이제서 회수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게임 오래 하고 볼 일이에요, 그쵸? 그리고 인데버 교역이면서도 응원 선박입니다. 전문 지식은 교환 전략, 물물 교환
관점에서는 전문 지식을 교환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아무래도 인기가 많죠. 아 근데 건조 항구가 세비야, 리스본, 플리버스까지는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스탄불 들어가니까 아 되게 좀 배가 아프네. 나 심지어 네덜란드 국적이어가지고 여기서 건조할 수 있는 게 리우데자네이루랑 케이프타운밖에 없잖아. 아무튼 뭐 농담으로 얘기했고 적재량은 규격 선박이다 보니까 가장 높은 것 같아요. 435라 돼 있고요. 그리고 철갑석 동양 선박의 등장입니다. 전문 지식이 백병술입니다. 와 잠깐만, 특성이 엄백이야. 어버 백병선에 전문 지식 백병술 가져가 주는 거야? 와 진짜 무섭다. 얘한테 물리면 진짜 그냥 끝나겠네. 잠깐만, 건조 가능 항구는 한양, 에도, 북경, 야 동아시아 3국에 심지어 조선은 2개네요. 동래까지. 그리고 최대 선원수 백병 선박인 만큼 340으로 나온 것 같은데 내구도 4000 넘고 조력도 붙어 있어요. 그 다음으로 누선이라 선박이 나왔는데 누선 충파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선, 명나라, 일본한테 칼을 쥐어줬고요. 최대가 낮은 게 특징입니다. 충파 선박이다 보니까 페널티를 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22티어 초대형 황금 선박이 나온다 합니다. 개량형 선박을 7대 만든 다음에 그걸 합성시켜서 만들 수 있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 황금 선박이라는 건데, 이 황금 선박도 랜덤으로 나옵니다. 랜덤으로 나오고 천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얻고 싶어도 얻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튼 맞아 보겠습니다. 이게 추가된 것 같네요. 22티어 황금 선박은 이전 선박과 달리 각각의 선장실에 고유 효과가 추가 할당됩니다. 황금 테메레르 점진 포격, 추가 포격 공격력이 10%씩 증가합니다. 5회 중첩됩니다. 이마니슨보다 내가 토벌에 있어서 적어도 랭커 달성하고 싶다? 황금 테메레르 한 번쯤은 맞추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황금 플라잉 클라우드, 육지 모험, 육지 탐험 시 전투력, 관찰력, 체질력 4증가. 네, 고정으로 4증가네요. 황금 인데버, 특수 상어, 교역품 판매 시 3% 높은 가격에 판매. 와, 인데버 보소. 이거 설마 37에 20일 되나? 이거 뭐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황금 철갑선, 지원 백병, 주변에 3칸 이내 아군이 있을 경우 이동력이 1 증가합니다. 추가 백공이 25% 증가합니다. 지금 황금 철갑선 자체가 어머백병이어가지고 버프를 걸어주면서 너프를 걸어주는 선박이 될 수 있는 거죠. 황금 철갑선 같은 경우에는 이 특성까지 같이 발동되는 거면은 진짜 어질어질한데. 그리고 황금 누선, 전술 충파 공격 시 대상의 이동력을 1 감소시키고 20% 확률로 2% 혼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상당히 사기적인 것들이 나왔다. 그리고 북서 항로가 개방이 된답니다. 해역 스펙이 생각보다 낮아요. 네파 210에다가 세빈 160. 아니 강카님 뭐가 낮아요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저는 지갑도 얇고 시간도 없다 보니까 이거 맞추기 힘든데 저보다 빵빵하신 분들은 이거 그거 맞춥니다. 그리고 물물교환 마을이 2개가 추가된다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 신규 물물교환 기호품이 추가됩니다. 육지탐험도 추가된다 합니다. 그 다음으로 투자 시즌제 시작. 사실 얘기가 많아요. 신규나 복귀 유저분들 기준으로는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밌는 투자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고인물들이라든지 좀 평소에 편하게 게임 하셨던 분들은 좀 긴장을 하셔야 되는 투자전 시즌 1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중복된 내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른쪽 상단에 제가 이제 다 영상 정리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투자 순위 보상이 변경됩니다 라고 하시네요. 이민 제한 조건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민 이제 어디든 이민 가능합니다. 국가 순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민 제한 조건에 국가 인구수 비율이 추가됩니다. 많이 사람들이 몰린 국가는 이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리고 시장의 관세 조정 상향 범위가 증가합니다. 그 다음으로 깃발은 페어의 최상위 해역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다 합니다. 이거는 추가된 내용이라서 한번 말씀드려요. 네, 일단 슬롯이 추가되고요. 교육 밸런스가 바뀐다 합니다. 모든 교육품 재배치됩니다. 잠깐만, 니들한테 알려주지 않을 거야. 일단 바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술품, 보석, 귀금속, 고가형 교육품으로 바뀝니다. 저는 약간 너프로 보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네, 자세한 거는 오른쪽 상단에다가 영상 만들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권별 우대 수치가 조정됩니다. 교육 시세 이벤트 기준 수치가 변경됩니다. 저번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언급하셨는데 접속 시간을 늘리고 돈을 많이 쓰게 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눈에 보인다고요? 그쵸, 제가 그걸 좀 염려하긴 했어요. 우리한테 경쟁을 붙이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게 좋겠죠. 대투자전처럼 좀 어떤 판을 깔아준다든지 그런 걸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정도면은 거의 게임이 새로워진 수준이라고요? 그쵸, 일단 마저 보겠습니다.
일부 물물교환 수익과 난이도가 변경됩니다. 이 정도면 진짜 그냥 다 바뀌는 건데, 이분들이 뭐 바꿨는지 다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보다 패치하고 나서 판단해보라고 그냥 우리한테 던져주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거는 이거 잠깐만, 명나라, 천주, 마카오, 에스파냐, 팔맘, 오스만 알제, 조선 율도, 이 자유유학 변경. 남의 불행을 내가 웃는 게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웃기긴 해. 판사님도 웃었잖아요, 솔직히. 이거 누가 아도서 명나라, 에스파냐, 오스만, 조선 빼고 네덜란드, 일본, 잉글랜드, 그 누구냐, 폴투, 이거 보죠? 다 웃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에 적혀있는 국가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 그만큼 억압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전국에 계신 그 네덜, 잉글, 폴투, 일본 연합 여러분들, 네, 이거 공감하시나요? 다른 데는 영지가 겁나 많아. 근데 하지만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들에 대한 버프를 해달라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밥그릇을 뺏어라는 얘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랬던 거는 우리 국가에 대한 버프였어. 우리 국가 좀 더 좋게 해주세요 라는 거였는데, 오리진을 선택한 거는 그래? 이거 좀 밸런스 안 맞아? 그러면은 우리 이제 명나라, 에스파냐, 조선, 오스만 밥그릇 좀 이제 커 보이네. 갑자기 밥그릇을 빼서 그냥, 아니 우리 거 버프해달라고, 우리 거. 아니 왜 남의 거를 빼서. 웃기긴 한데 이게 뭔가 방법이 좀 잘못됐다. 네. 이거 중요하네요. 이건 좀 새로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비독점 상해에 계량량 선박 건조 가격 조정됩니다. 두카트는 건조 비용의 3배를 요구합니다.